단잠에 푹 빠진 보호자. 다리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나가자고? 다리 지금 왜 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산책 나갈 시간이어가지고 나가자고 우는 거예요. 고양이가 산책을요? 한 달 전에 다리가 가출을 했어요. 저희 집이 3층인데 창문으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가출을 감행했거든요. 워낙 바깥에 대한 호기심이랑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산책시킬 때 이후로는 바깥에 대한 좀 집착이 조금 덜어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래서 산책을 매일 하게 됐어요. 야, 다리야, 가자. 빨리 채우라고. 아니, 뒤에 안 했어, 지금. 가자. 이걸 차면 나간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는 바로 차더라고요, 알아서. 가자. 아이고 급하기도 해라. 산책하는 고양이가 흔치 않다 보니 이 근방에선 다리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강아지인 줄 알고 너무 잘 따라다니니까 자세히 봤더니만 이제 고양이더라고요. 아니 나는 고양이를 지금까지 많이 봐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고 고양이가 좀 다른 고양이들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가주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개가 아니다 보니까 좋은 장소에까지는 제가 데리고 가줘야 돼요. 위험한 장소도 있고 사람이 많은 데도 있고 이래서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안돼. 주로 인적이 드문 놀이터에서 산책을 한다는 다리. 호기심 많은 고양이답게 모든 것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번엔 여기로 가보자. 꼭 일로 다녀요. 아, 사람 힘들게. 그래도 다리가 원하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고 싶은 보호자. 산책하는 동안 묵묵히 다리 곁을 지킵니다.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많이 뛰어다니고 울고 그러는 편이에요. 산책하다가 다른 길고양이 만나요? 있는데 그냥 애초에 제가 피해버려서 그렇게 꽝 하고 부딪힌 적은 없어요. 고양이와 함께하는 산책은 곳곳마다 위험이 도사리죠.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앞에서는 보호자도 속수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비야, 어디서 왔니? 어머, 도망가니? 네. 근데 지금 긴장해가지고 산책을 잘하다가도 낯선 사람을 보면 경계심을 보인다는 다리. 에이, 왜 이래? 아니야. 야씨. 극도로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다리.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 전에 오늘은 이만 산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 앞에 가면 집 들어가는 줄 알아가지고 안 가려고 하거든요. 집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네, 오늘같이 이제 많이 길지 않는 날에는 꼭 더 놀려고 해요. 근데 막상 집 들어가면 잘 들어가는데 집으로 가자. 헉!
그러니까 웬일로 가만히 있어요. 대박인데? 가자. 아니나 다를까 안 들어간다고 버티네요. 가자. 아이고. 가자. 이제 집 갈 거야. 집 가자. 가라. 산책 때마다 벌어지는 실랑이.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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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벌써 집인 거냐? 야. 이렇게 들어갈까? 들어가. 아유, 산책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아이고, 힘들다. 고생이 많다. 그토록 원하던 산책을 마친 다리는 휴식을 취합니다. 너무 편안하죠. 일단 뭐 지친 기색도 없지는 않은데 너무 편안하고 쉴 준비가 되어 있는 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대로 산책을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무래도 다리 산책량이가 흔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 하네스를 차는 건, 산책을 이제 나갈 때 하네스를 차는 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들어오기 싫어하는 상황을 봐서는 정말 바깥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막상 산책을 하다가 이제 어린 친구들이 예쁘다고 달려오는 상황이나 강아지를 만나거나 돌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반응을 보면 오히려 반대로 스트레스 받아 하고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정도 리스크를 가지고도 산책을 시키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야옹 씨는 어떤 해답을 내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육단 나우씨입니다. 이 아이가 네. 오늘 문제 있는 아이예요? 네, 달이라고 해요. 이름이 달, 네, 해와 달 이런 건가? 구름이랑 달이에요. 구름달, 구름과 달. 언제적 아재 개그냐? 산책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산책을 왜? 산책을 어렸을 때부터 음. 바깥을 워낙 호기심이 많고 좋아하기는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고양이들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리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질환 같은 거예요. 질환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이라이즈 신드롬이라고도 해요. 궁금한 게 많거나 호기심 때문에 밖에 보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낙상하는 경우.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아이를 산책을 그럼 나간 거예요? 네, 산책을 그래서 딱 나가봤는데 네. 애가 너무 그냥 일반 강아지들처럼 잘 해버리는 거예요, 산책을. 그러니까 얘가 산책을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를 판단을 했어요? 보호자님이? 여러 상황을 봤을 때 확실히 산책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저한테 왔다가 문 앞에서 한번 물었다가 그거를 몇 시간씩 반복을 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는 신호가 아이가 나가고 싶어하는 신호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죠. 제작진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어나면 어김없이 보호자를 깨웠던 다리. 좀 길게 우네, 되게 애처롭게. 나가냐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나가려고? 야, 벌써 아기가 하는데? 저게 여기 침대에서도 울었고 울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는 일단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건데, 오전형, 새벽형 아이들은 새벽에 더 놀아줘야 되는 애들이 있어. 이른 아침. 그래서 막 깨운다고. 계속 울고. 인간아 일어나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얘는 뭐 새벽형 고양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한테 맞는 것들의 배치가 필요한 거죠. 에너지를 쓸 걸. 근데 그 에너지 쓸 게 보호자님 산책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산책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산책을 했는데요. 호기심이 엄청 많네. 엄청 많아요. 나가서도 일단 초반까지는 그렇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경계심을 보였죠. 어디서 왔니? 아, 이게 최악이죠. 네, 이런 이게 이 상황은 제어가 안 돼요. 네. 이게 결정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돌발 상황. 네. 보통 개의 경우에는 허락을 받고 아이가 좀 인사할 준비가 돼 있으면 하는 건데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면 보호자도 당황했었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지금 이 상황 되게 긴장감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일단 순간 줄을 놔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놀라죠. 당연히. 고양이는 개하고 달라서 오감 중에 청각이 제일 발달돼 있어요. 낯선 사람들이 내는 소리, 낯선 사람들이 다가오는 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3차원적으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고양이한테는 안전 공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제일 안심할 수 있는 공간부터 막 찾는다고. 그러니까 숨을 수 있는데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가거나,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호자님 어떻게 올라가요? 2층, 3층까지. 놓치는 거죠,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산책에 집착하고 집에는 들어가기 싫어했는데요. 가자. 안 들어가려고. 이게 안전장치가 있잖아. 확실히 누워버리는 거. 이게 절대로 안전한 공간이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나는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얘도 이제 당황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고양이 탐정 알아요? 네. 고양이 탐정들이 보통 잃어버린, 분실된 고양이를 찾아주시는 분들인데 10마리 중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하네스를 차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산책의 최후는 실종이다. 내가 제어할 수 있어, 100%. 이런 상황이라는 건 없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에는. 고양이가 원해서 산책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고양이가 원하는 이유에는 분명히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많은 애들일 텐데 그게 충분히 집 안에서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 아이가 밖에서 울고 뭐 이렇게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한다라는 거는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 오히려 노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산책 이외에도 에너지 소비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보호자. 산책 2번이나 갔다 왔잖아. 혹 또 다른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충성아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지금. 못한 거 안 한 거야. 못한 거예요. 왜냐면 네. 그 다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 염증약을 다 먹고 하자 했는데 요번에 딱 그 예약을 해놓은 시기에 촬영으로 한 살인데? 네. 6개월 때 보통 시켜야 돼요. 그 더군다나 아비시니안, 러시안 블루, 에너지 엄청 많은 애들이 섞였으니까. 사이언이 합체되는 것도 아니고. 거의 폭발하고 그쵸, 당연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 터지는 거고. 게다가 중성화 수술까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호르몬 분비는 왕성해지고. 이게 합쳐져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성화 수술 시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얘가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호기심의 자극, 에너지 많이 쓸 수 있게끔. 다리를 위한 솔루션은 왕성한 호기심과 넘치는 에너지를 집안에서 채워주는 건데요. 시작해볼까요? 일단은 아예 교육이 되는데 이쪽 데려와 보세요. 달, 이리 와.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가 안 되네? 네, 안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먼저 기본적으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먹이 보상이든 놀이 보상이든 다. 먹이 보상을 좀 주고 다. 일로. 바로 왔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보상을 주고 다. 손가락을 보고 얘는 이제 집중을 하겠죠. 다. 주고 다시 오면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앉아.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 앉는 다리.
이렇게 안 달려들면 주는 거예요. 지금 1분도 안 걸렸는데. 보호자님이 문을 열어봐봐요. 소리 자극을 어떻게 하는지. 달. 봐볼게요. 그대로 있어봐요. 달. 됐어. 바로 줘야 돼. 0.5초 안에 줘야 돼. 이런 애들은 교육이 달라요. 문 닫아보세요. 달. 반응 없죠? 왜? 신기해요. 놀이 보상이 되든 간식 보상이 되든 주는 걸로. 얘는 충분히 여기서 자극을 주니까 튕겨서 안 나가는데. 지금은 안전 때문에 하네스를 차고 하는데 이게 나중 되면은 이 신호랑 보상 신호를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도 나가서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는 소리나 이런 것들에 놀이 자극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는 작은 오뎅꼬치니까 제가 준비한 큰 장난감 큰 장난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안 된다고 외치기 바빴거든요. 안 돼 갖고 안 되죠. 이번에 준비한 특대. 자. 그렇죠. 문 열어보세요. 어느 거 더 좋아했지? 집중하지. 얘도 엄청 잘 노네. 잠깐만. 다. 얘도 엄청 잘 노는데? 외출보단 사냥놀이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이제 좀 하네스를 풀게요. 올라봐. 하네스를 차면 이게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하네스를 풀고 한번 해봅시다. 보상 주세요. 이걸로. 얘는 이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소리 한번 내볼게요. 관심 없네. 안 나가네. 안 나가네. 관심 없는데. 보상 주세요. 이야, 완전히 달라진 다리. 문소리만 나면 뛰쳐나갔던 예전과는 확실히 비교되죠? 안 돼.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하네스를 채운다, 문소리가 난다는 나가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쪽 소위 말하는 그런 시그널이 처음 시작하는 시그널이 됐던 거죠. 문소리가 난다, 집 안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이거를 이제 대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 시그널 자체를 아예 다른 걸로 연결을 시켜서 아이가 집 안에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벽에 노는 거 있잖아요. 깨우는 거, 나가고 싶다고 하는 건 충분히 먹고 그루밍하고 자지 못해서 깨우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주무시기 전에 먹이 장난감을 준비해주고 그걸 주고 자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도 놀기도 하지만 자기 전에 에너지를 쏟게 하는 그 시간을 밤 자기 전으로 바꿔주는 거죠. HEGS라고 해서 그게 뭔가요? 헌팅하고 이팅하고 그루밍하고 슬리핑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야 된다고 아이들. 이거 한번 해봐. 먼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계란판으로 시도해 보는데요. 1초의 망설임도 없죠.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갖다 주세요. 지금 여기다가 사료를 주는 거죠.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거 치워보고. 자, 한번 해볼래? 잘하는데 되게? 엄청 잘 쓰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푸는 거예요. 한번 대소리 한번 내봐요.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쓰죠? 놀 게 있으니까. 그럼 잘하세요. 신경도 안 쓰죠. 집 안에 이렇게 재밌는 거리가 있으면 밖에 굳이 위험을 안고 분실에 대한 위험을 안고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님 쉬시면 저는 더 뛰어놀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사냥놀이니까 사냥해서 먹고 그루밍하고 자고 하면 되는 거죠. 실컷 놀았더니 졸리다.
이어지는 환경 개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묘창, 방묘문 설치는 물론 고양이들에게 중요한 수직 스크래쳐도 배치해 주었습니다. 집에서 충분히 환경 풍부와 놀이 풍부와 많은 자극들을 주면은 굳이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고양이는 근본적으로 영역 동물이고 자기네 고유의 영역 안에서 제일 안전감,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묘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전함. 산책의 마지막은 실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위험한 요소들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묘생을 같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숙제, 중성화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했어요, 교육? 하고는 있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특히 암컷의 경우에는 일단 뭐 나중에 6살 이후 중년묘가 됐을 때 보통 유선종양이라고 하는 종양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연에 예방하고 행동학적인 문제, 뭐 이렇게 발정 나서에서 갑자기 탈출한다던가 아니면은 나중에 종양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보통 하죠.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묘생을 위해 중성화 준비를 마친 다리.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는데요. 잘 견뎌준 다리가 고마울 뿐입니다. 해야 되는 거긴 했는데 컨디션 떨어져서 또 한참 더 아플까 봐 걱정. 저희가 잘 보고 먹는 것까지 확인하고 연락 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집사야 걱정하지 마라옹.